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수명이 10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전이라면 더욱 주목해 주세요. 지난달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73세 박순자 할머니는 한밤중에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큰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지내왔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가 순자 할머니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피할 수 있었던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취침 전 생활 습관만 바꾸셨어도.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 하루의 잘못된 취침 습관이 20년 노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습관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빛 노후 채널입니다. 지난 10년간 저희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특히 취침 전 습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채널의 조언을 따라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문의들이 경고하는 취침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은 화면 왼쪽 아래, 좋아요는 엄지 모양 버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70세 이전의 모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질환의 80%가 잘못된 취침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5가지 습관만 바꿔도 기대 수명이 5년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0년간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홀로 3자녀를 키워내신 분입니다. IMF 때 남편을 잃고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본인의 건강은 늘 뒷전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 단 하나의 습관이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특히 매일 밤 하시던 이 행동이 문제였는데요. 잠시 후에 그 충격적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박순자 할머니처럼 위험에 처할 수 있는 5가지 치명적인 취침 전 습관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1975년 서울 청계천 봉제공장. 20살의 꿈 많던 순자 씨가 처음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순자 씨는 몰랐습니다. 이 재봉틀이 평생 자신의 운명이 될 줄은요.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순자 씨의 손끝에서 얼마나 많은 옷이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하루 16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있어도 순자 씨는 힘들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 자녀를 키워내는 것, 그것만이 목표였으니까요. 1997년 그해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덮쳐왔고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철물점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에 견디다 못한 남편은 결국 가족들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쓰러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중학생, 초등학생이던 아이들의 끼니를 챙겨야 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면 내가 쓰러지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싶어서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새벽에는 식당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미싱 부업도 했죠. 잠은 하루 34시간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버틴 세월이 20년. 덕분에 세 자녀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이제는 제법 자리도 잡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몸은 이미 한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쌓인 과로가 한꺼번에 찾아온 거죠. 특히 밤마다 찾아오는 통증은 참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괜히 아이들 걱정시키기도 싫고. 그래서 혼자 참았죠. 진통제 먹고 파스 붙이고.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더라고요. 지난달 늦은 밤 순자 씨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평소처럼 잠들기 전 텔레비전을 보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행히 그날따라 늦게 퇴근한 막내딸이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들은 의사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3년을 넘기기 힘드실 것 같네요. 특히 취침 전 생활 습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동안 순자 씨가 해오던 습관들, 그게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더 마음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그동안 건강을 잘 안 챙겼나 봐요. 근데 저 큰딸이 올해 결혼하는데 그 애 아이는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할머니는 돼볼 수 있을까요? 7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순자 씨는 자신을 위해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정작 그 자식들의 미래를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만 바꾸시면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특히 취침 전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5가지만 지키신다면 1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그 5가지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혹시 순자 씨처럼 건강을 잃어가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은 어떠신가요? 잠시 후에 이어질 내용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순자 씨에게 알려주신 그 5가지 습관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2번째 습관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퇴원 후 순자 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오후 3시 평소 같았으면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집에서 멍하니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밤이 무서워요. 자려고 누우면 오늘 밤은 무사히 잘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들어요.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가득해요. 순자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새벽 3시쯤 잠이 듭니다. 그러다 아침 7시쯤 깨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다시 자고 싶지만 낮잠을 자면 밤에 또 잠을 못 잘까봐 불안해서 억지로 일어납니다. 요즘 들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특히 옆집 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그분도 처음에는 잠을 못 자서 고생하시더니 어느 날 밤 그렇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옆집 김 할머니는 지난달 새벽 잠을 못 자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순자 씨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밤마다 폰으로 자녀들 SNS를 봐요. 애들 잘 지내나? 손주들은 잘 크나?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버리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밤에 폰 보는 게 독약이라고. 실제로 순자 씨의 방에는 3개의 TV가 있었습니다. 안방에 하나, 부엌에 하나,
그리고 침대 맡에 작은 TV 하나. 잠들 때까지 TV를 켜놓아야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적적하잖아요. 그래서 TV도 보고 폰도 보고 가끔은 새벽 1시, 2시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문득 잠이 쏟아지면 그때 잠이 드는 거죠. 특히 순자 씨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혈압약입니다. 저녁마다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데 먹고 나면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잠은 더욱 멀어집니다. 약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매일 밤 고민이에요. 먹으면 화장실 가다가 쓰러질까봐 걱정되고 안 먹으면 혈압 때문에 걱정되고 이런 순자 씨의 모습은 우리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과 닮아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의 경우 이 비율이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김지연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취침 전 습관이 수명을 좌우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 잘못된 취침 습관이 치매나 뇌졸중 같은 중증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습관들이 대부분 교정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순자 씨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이웃의 박명자 할머니는 취침 전 습관을 바꾸고 나서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바꿔 라고 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달라지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낮에도 활기차게 지내세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이제 곧 순자 씨를 변화시킨 그 특별한 습관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습관은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었는데요. 순자 씨는 지난주 종합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40년 만에 첫 종합검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간곡히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 건강도 좀 챙기세요. 우리도 이제 다 컸잖아요. 손주들이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셔야죠. 검진 결과를 받아보던 순간 담당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순자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검사 결과를 보니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밤사이 숨이 여러 번 멈추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순자 씨는 그제서야 털어놓았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종종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하지만 병원비가 아까워서 참았다고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만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수치도 매우 높고 골다공증도 심각한 상태예요. 특히 걱정되는 건 심장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면 3년 안에 큰 고비가 올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수면 부족과 잘못된 취침 습관에서 시작됐습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의 생활 패턴이 가장 큰 문제예요. 늦은 시간 스마트폰 사용, 야식, 불규칙한 수면. 이런 습관들이 모여서 지금의 건강 상태를 만들었어요.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바보 같았나 봐요. 젊을 때부터 돈만 벌려고 아등바등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단 걸 너무 늦게 알았네요. 그때 의사 선생님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5가지만 실천하시면 6개월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보실 수 있어요. 우리 병원에서만 해도 비슷한 상태에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순자 씨와 비슷한 증상으로 내원했던 78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취침 전 습관을 바꾸신 결과 수면 무호흡증이 크게 개선되었고
혈압도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특히 취침 전 3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밤사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회복과 재생의 과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이어서 최근 발표된 서울대병원의 연구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취침 전 생활 습관에 따라 10년 후 건강 상태가 확연히 갈립니다. 특히 5가지 습관을 지킨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78% 낮았어요. 순자 씨는 그제서야 조금 희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 내년에 큰딸이 아이를 가질 예정이에요. 제가 그 아이 돌잔치는 볼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연하죠. 돌잔치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식도 건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만 잘 지켜주세요. 이제 그 5가지 습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번째로 소개해드릴 습관은 현직 의사들도 놀란 획기적인 방법인데요. 순자 씨의 오랜 이웃 김명호 할아버지를 만나보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김 할아버지는 순자 씨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75살이었나.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혈압약을 달고 살았죠. 아들, 딸들이 전화만 오면 아버지,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그 소리를 매일 들었어요. 특히 김 할아버지는 퇴직 후 우울증까지 겪으셨다고 합니다. 평생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니까 하루가 천년 같더라고요. 밤낮이 바뀌어서 살았죠. 낮에는 계속 졸리고 밤에는 또 잠이 안 오고 악순환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김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도시는데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가득합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됐어요. 우연히 TV에서 일본의 100세 노인들 특집을 봤는데 그분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저녁 6시면 모든 전자기기를 끄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평생 해오던 습관을 어떻게 바꿔? 특히 저녁에 TV도 못 보고 어떻게 살아?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심정으로 한번 시도해봤어요. 첫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주차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어요. 그동안 제가 제대로 된 잠을 못 잤다는 걸 그때 알았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소리에 깨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어요. 이런 변화는 곧 다른 건강 지표의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달 뒤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혈압이 정상 수준으로 내려갔고 불면증 때문에 먹던 약도 필요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상쾌함이란. 김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새로운 저녁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TV, 휴대폰 다 끕니다. 대신 창밖 풍경을 보며 차를 마시고 책을 읽거나 일기를 씁니다. 8시부터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9시면 침대에 눕죠.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특히 김 할아버지는 이런 변화가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전에는 밤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새벽에 자니까 아침에 손주들 등교하는 것도 못 봤어요. 이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주들 등교도 함께하고 토요일마다 공원도 같이 가요.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계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저처럼 믿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는 한 분, 두 분 따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동네에만 5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세요.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단순한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김 할아버지처럼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번째 습관은 일본 100세 노인들의 특별한 비결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취침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5가지는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센터에서 10년간의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것들입니다. 첫 번째,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절대로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도 밤마다 카톡으로 자녀들 안부를 확인하세요. 하지만 이건 마치 밤중에 태양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낮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젊은 사람보다 이 영향이 2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밤 9시부터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오세요. 대신 잠들기 전 20분 정도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30% 이상 개선됩니다. 두 번째, 취침 직전의 야식은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의 식사는 치명적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70% 이상 떨어져 있어요. 게다가 늦은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새벽녘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입니다. 세 번째, 잠들기 직전 혈압약 복용은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들기 전에 혈압약을 드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혈압이 가장 낮아지는데 취침 직전 약을 복용하면 이 시간대에 심각한 저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대신 저녁 6시 또는 늦어도 7시까지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새벽 응급실 방문이 42%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취침 직전에 과도한 스트레칭이나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격렬한 움직임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잠이 더 안 오게 만듭니다. 대신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가벼운 산책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노을을 바라보며 걷는 것은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5번째, 취침 직전 찬물로 세수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 찬물로 세수하면 정신이 맑아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찬물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찬물, 세수 습관이 있는 노인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얼굴을 닦아주세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도 촉진되고 편안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바꿔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두 함께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실제로 이 5가지를 실천한 노인 100명을 6개월간 추적 조사한 결과 평균 수면 시간이 2시간 증가했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견디면
몸이 스스로 이 리듬을 찾아갑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게 더 힘들어질 정도로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이제 이 5가지 습관을 실천한 분의 놀라운 변화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분은 우리 순자 씨와 매우 비슷한 상황에서 시작하셨는데 3개월이 지난 후 다시 순자 씨를 찾았습니다. 순자 씨의 집 앞에서 뜻밖의 광경을 만났습니다. 오후 4시 손주들과 함께 산책을 다녀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져요. 6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더라고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시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순자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TV도 끄고 휴대폰도 거실에 놓아둡니다. 처음에는 너무 심심해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밤 9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는 거예요. 특히 달라진 건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서 자녀들 카톡만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손주들 등교하는 모습도 보고 점심때는 딸이랑 통화도 하고 오히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혈압약을 먹는 시간도 바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저녁 6시에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안정된 것 같아요.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어지러웠던 것도 많이 좋아졌고요. 순자 씨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도 알아챘습니다. 노인정에 가면 다들 그러세요. 순자 씨 얼굴이 달라졌다. 피부가 좋아졌다고요. 실제로 거울을 보면 제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게 느껴져요. 최근에는 동네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친구들도 다들 비슷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잠 못 자는 문제, 혈압 문제. 그래서 제가 겪은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벌써 3분이 따라하기 시작하셨답니다. 특히 기뻤던 건 최근 받은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불면증 때문에 먹던 약도 이제는 필요 없대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3개월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 순자 씨의 변화는 자녀들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지난주에는 큰딸이 임신 소식을 전해왔어요. 작년만 해도 제 건강이 걱정돼서 아이 갖는 걸 망설였대요. 근데 이제는 손주 보는 것도 문제 없을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열심히 건강관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자 씨는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건강한 할머니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증손주도 보고 싶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밤하늘의 달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는 순자 씨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한 달만 지나면 분명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꼭 해야 할 5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습관은 일본의 100세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것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5가지 습관,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 하세요.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 밤 10시 이후의 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늦은 식사는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취침 직전 혈압약 복용은 매우 위험합니다. 저녁 6시, 늦어도 7시까지 복용하세요. 넷째, 잠들기 직전에 격한 운동이나 스트레칭은 피하세요. 대신 저녁 노을을 보며 산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째, 취침 전 찬물 세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40년간의 잘못된 습관이 3개월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건강의 회복만이 아닌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한 달만 견뎌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 거울 속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5가지 습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바꾸는 것보다 모두 함께 실천할 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치 약을 제 시간에 먹어야 효과가 있는 것처럼요. 혹시 주변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또는 혈압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부모님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그분들과 함께 보시면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취침 전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계신지, 또는 이 영상을 보고 어떤 것부터 바꿔보고 싶으신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꼭 해야 할 5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본의 100세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아침 습관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은 영상 화면 왼쪽 아래에, 그리고 좋아요는 엄지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노후를 선물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아침 습관은 오늘 알려드린 것보다 더욱 놀라운 효과가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 모두에게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황금빛 노후 채널에서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